25년도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지켜보면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25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예측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전망했던 예측했던 그런 결과들을 살펴보면 10명이 예측을 하면은 이제 50%도 못 맞추게 되는 거의 이제 30% 미만의 그런 확률로 맞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한 번의 뭐 이런 전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딱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계속 듣고 이해하고 조사하고 숫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육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작년 12월에 내놓은 25년 부동산 전망을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에 앞서서 24년도에 그 주택 시장을 진단을 해보면요. 24년도는 좀 회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22년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까지 이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던 것이 우러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24년도부터 약간 주춤하더니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24년도 이제 6월부터 상승 전환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간 이제 동향에서 많이 이제 저와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8월에는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상승률이 이제 0.24%를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10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와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규제들이 시작되면서 좀 주춤하더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0.2% 상승. 그리고 11월 한 셋째 주부터 이제 전국의 아파트 시장은 이제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였지만 25년 이제 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 서울 중에서도 반 정도는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에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 수도권 상승, 그리고 지방은 하락. 수도권은 상승하면서 지방은 하락하면서 이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이 서울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이제 주요 단지들, 신축 단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축 단지와 재건축을 앞두고 신축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단지들은 여전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하락세가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역보다는 지방 광역시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1월부터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공급하면은 이제 인허가가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 호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1%, 이제 거의 20%가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2, 3년 후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착공한 거는 21만 8천 호, 그리고 분양은 18만 2천 호, 준공은 36만 2천 호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이제 34%, 28, 4.3 이렇게 이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사실은 이제 22년도에 우러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금리도 굉장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아주 급격한 속도로 올랐고,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으면서 또 자재값, 원자재값, 인건비 등등, 그리고 금융 비용까지 해서 이제 워낙에 많은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줄어 있는 거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이 건설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들이 24년도에는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10 대책, 그리고 뭐 328, 88 등등 해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확대,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죽어 있는 빌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뭐 이러한 그런 움직임들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그러면 어떤가 살펴보면요. 주택의 매매 거래가가 62만 8천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55만 5천 건 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세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62만 8천 건이면 사실상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거래량을 주택량의 4에서 5%로 보고 있거든요. 9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만 건에 비하면 62만 8천 건이 이제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겠죠. 이제 저성장도 있고, 고금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탄핵 정국에서 또 이 수요들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급자가 이제 민간인 경우에 이제 사업비와 그리고 이제 마진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급을 할 텐데 이 브릿지론 그리고 PF가 이제 매우 어려워서 시작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 사고들도 있고 뭐 시행자 시공사들의 이제 부도 뭐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브릿지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민간의 주택 건설 사업 착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공급도 줄어들고 매매량,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24년도가 초록색입니다. 22년도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와 비교해서 이제 살짝 상승돼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전국은 그렇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굉장히 이제 여름에 뜨거웠던 것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수요, 공급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요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서 수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구입니다. 또 가구랑 연결된 게 이제 인구, 청약을 할 수 있는 세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숫자를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수는 5천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5천만 명 2018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늘다가 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잠깐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23년, 24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1년도, 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인구가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30세 도달 인구입니다. 이 30세 도달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30세가 되면 이제 출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하나가 더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면 우리 매매의 수요자가 되거나 그리고 전월세의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30세의 도달 인구가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 30세의 도달 인구가 2018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만 4천 명에서 지금 75만 3천 명까지 해서 74만 3천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30세의 도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인구가 줄었던 21년, 22년도에서도 30세의 도달 인구는 늘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 수요자, 인구는 줄었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구보다도 이제 가구.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사는 이제 가구의 단위가 될 텐데요. 이 가구의 단위도 가구의 단위인 이 가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가구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 수를 한번 살펴보면 총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가구였습니다. 2018년도에 2천만 가구였던 것이 우리
예, 2,270만 가구, 2,270만 가구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늘어지는 않아도 가구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30대 도달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가구 중에서도 어떤 가구가 많이 늘어나느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거의 584만 명이었던 것이 782만 명까지, 거의 뭐 3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인 가구는 좀 줄어들고 있다. 4인 가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세대도 한번 살펴보면요. 총 세대 수가 2018년도에는 2,200만 세대였는데 그것이 2,300만 세대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수요가 되는 인구, 세대, 그리고 가구의 형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25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죠, 25년도. 25년도는 탄핵과 경기 침체, 그리고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리 하향 조정될 예정에 있죠.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출 금리는 또 비정상적으로 이 기준금리보다 좀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정상화되면은 주택에 관련된 금리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표를 보고 말씀드렸던 30세 도달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 부족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상승 요인도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수도권의 일부 광역시는 이제 상승 전망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제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이제 굉장히 얼어 있는 시장을 보이다가 하반기 가서는 이제 대출 규제도 그렇고 시장 진입 인구도 그렇고 금리 하향 조정도 그렇고 해서 다시 해빙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택 가격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매매 수급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 전망은 뭐냐면 수급 지수로 좀 단기간에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공급이 또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수요, 공급, 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크면은 공급이 많은 걸로, 그리고 100보다 작으면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100에서부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요와 공급의 차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우리 수급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22년도 82였던 것이 25년도는 72로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66에서 이제 64로 이렇게 이럴 전망인데, 전국의 평균보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방은 106, 22년도에는 지방은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25년도에는 85로 지방 공급이 22년도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어떻게 풀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갈지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 주택가격 전망을 숫자로 한번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말 대비한 퍼센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5.4% 올랐고 21년도에는 9.9%, 21년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22년도부터 이제 하락세를 걸었는데요. 전국에 4.7%가 하락했다라 이 삼각형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23년도는 3.6% 정도 하락을 했고 24년도는 0.2가 상승을 했는데 25년도는 전망을 하기에 0.5%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국입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25년도 0.8% 작년 말과 대비해서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서울이 20년도에 2.7%, 21년도에 6.5%, 네, 그리고 22년도에 4.8% 하락했었고요. 23년도에 2% 하락, 네, 그리고 24년도는 3% 다시 상승, 그리고 여전히 25년도에 서울은 상승, 전국은 전체적으로 하락, 예, 그리고 지방은 조금 많은 폭으로 하락, 1.4%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을 2006년부터 지금 이 거래량이 쭉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뭐 거래량이 없다, 줄었다, 뭐 매물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드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었던 분들 이런 표 보시면은 좀 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년도 54만 건이었습니다. 54만 8천 건, 네, 54만 8천 건이었는데 23년도보다는 늘었다고 해도 23년도보다는 네, 매매 거래량 이제 연간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62만 8천 건인데요. 23년보다 늘었다고는 해도 우리 과거의 그런 거래량들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22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거래량의 이제 기준이 전체 이제 주택 수의 4%에서 5% 정도인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던 우리 21년도, 22년도의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이제 100만 건, 100만 건이 넘는 그런 숫자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전히 25년도에도 거래량은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시국이기 때문에 탄핵 시국에 따라서 이 아파트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이 될 것인가, 언제 풀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두 번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두 번의 이제 탄핵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박근혜 때 바로 전인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탄핵이 선고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되기 전까지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전년 대비한 이제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 전년이 이제 노란색이고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매매 가격도 이제 살짝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줄어 있지만 또 앞으로 금방 회복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수요량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 기로를 타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별량이 아닌 다별량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있을 것이고, 뭐 수요 중에서도 이제 가구 수, 그리고 30세 도달 인구, 그리고 공급 중에서도 인허가도 있고 착공, 분양, 준공이 있을 것이고, 또 금융을 활용해서 수요가 있더라도 돈을 마련하는 그런 자금력에 있어서도 금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균 금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용이성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함으로써 우리 사실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가 있고 그 집은 또 2천만 개가 있고 거기에 또 1,000만 개는 또 수도권에 있고 또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신축 단지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이 크다.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알고 우리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접해 보시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감이나 촉을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